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진영 간 대립을 떠나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과 물류 배송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번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전망입니다. 뉴욕시도 단계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한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가 탄생하길 바라면서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꼽히는 최근 대선판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인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집니다.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 역대급으로 치열한 대선임을 반영하듯 한인들의 투표 열기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이중국적을 만든 이유가 한국 국민으로서 투표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전번에 투표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하게 돼서 사실 오늘만 너무 손꼽아서 기다렸고 또 주위 분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투표 참여하시라고 알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은 떨면서 왔어요. 여야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도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그래도 위하는 게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이번에는 더욱더 신경 써서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번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저는 과감하게 지지했습니다. 바뀔 겁니다 아마.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는 대선판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빼고는 모든 게 지금 세계적으로 가는 추세고 선진국으로 가는 추세인데 정치가 너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뒤쫓아가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죠. 진보, 보수 간 극심한 진영 대립에 거대 양당 후보가 다 싫다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유치장 보낸 거 그 자체도 싫고 또 이재명에는 그렇게 또 이상하게 생겨서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영 후보가 진짜 아주 마음에 들고 대통령 후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 11번 후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원진. 그러면서도 한인들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60, 70년대 다 무역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라가 잘 되길 바라죠. 여기 이민 와 있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죠. 다른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한국을 위해서 뛰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저마다 달랐지만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재외투표가 가능한 재외선거인 가운데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을 지참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선거가 시작된 오늘 하루 동안 10여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을 지참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서 영주권자 등의 재외선거에는 신분증 외에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원본 아니면 비자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아이디만 들고 오셔서 투표하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상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다시 찾아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한 10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대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인 국방안보위원회의 결정 직후 의회가 신속하게 승인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비상사태는 현지 시간 23일 밤 10시부터 30일 동안 유지되는데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출입국이 통제되며 야간 통행이 금지됩니다. у її міжнародно визнаних кордонах. І вони залишаться такими. Попри все, попри будь-які заяви та дії.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예비군 소집령이 발령된 데 이어 민간인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또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징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직원들이 대규모 시위 등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우크라이나 외부로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Путін він, ну по що він тут пише? Ма свій край, ви маєте свій край, ма свій пацан там іде.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내각, 외무부 등 각종 국가기관과 주요 은행들이 또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아직 공격의 배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캐나다에서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로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을 빚은 가운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트럭 시위가 시작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민 호송대로 이름 붙여진 트럭 시위 단체가 워싱턴 DC 인근 도착을 목표로 미국 곳곳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re's no timetable on it, and when it ends is when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hear our voices. 이번 시위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면서 국방부는 워싱턴 DC 주 방위군 등 수백여 명을 비무장 상태로 교통 통제 지원에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대 수만 명이 트럭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캐나다 사태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물류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이번 주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LA 카운티 보건국이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카운티에서 실시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오는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도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50개 대도시의 평균 렌트비는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마이애미 지역은 52% 넘게 폭등했는데요. 렌트비 상승이 계속해서 물가에 압력을 가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나기 며칠 전 크리스탈 게라 씨는 렌트비 인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한 달에 $400를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게라 씨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결국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To me, it just really feels like I'm being forced out of my home. I couldn't really find anything within my budget. We're excited to kind of test that and see how it's going, but also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we recognize that it wasn't the way we wanted to do it.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렌트비는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역의 경우 52.4% 폭등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의 중간 렌트비는 $2,952로 1년 전에 비해 18.1% 상승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 건물 부족에 독립하는 젊은 세대들의 렌트 수요가 급증한 것이 전례 없는 렌트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We've never seen anything quite like this in the rental market before. We see that there's low vacancy. And so that means it's renters that are competing for units and not landlords competing to have renters fill their units.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렌트비와 물가에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에도 렌트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얼터닷컴은 임대 건물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올해 렌트비 역시 7%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집주인의 절반 이상은 올해 임대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조절 장치인 촉매 변환기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톰 엄버그와 안소니 포탄티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차량 식별 번호가 새겨지지 않은 촉매 변환기 판매를 제재하고 중고 거래 시에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촉매 변환기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조절하는 부품으로 백금, 로듐, 팔라듐과 같은 고가의 금속으로 만들어져 각각 최대 $1,200의 가치로 거래됩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범죄자들은 촉매 변환기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새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줄이고 절도범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하는 차량 절도 사건 5건 가운데 1건은 촉매 변환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하기 어려운 범죄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 규모가 $60억 달러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액은 $58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70% 급증한 수치입니다. FTC는 지난해에 300만 명의 사기 신고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국세청과 사회보장국 등 정부기관 사칭과 온라인 쇼핑 사기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경품과 복권,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와 취업 기회 제공 등이 5대 사기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사기범들이 정부에 밀린 체납 금액이 있다고 하거나 가족이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금전이나 금융 정보를 물어보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으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 항공기 1,5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비행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미 전역의 공항은 국내외선 항공기 1,500여 편이 결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 없이 항공편을 재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정보업체 아큐웨더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 한 쌍의 폭풍이 충돌하면서 일대에 저온과 함께 눈이나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북동부 지역부터 뉴욕과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걸쳐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동부 해안 지역에 걸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결빙이나 눈이 내리는 곳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4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BTS의 미국 공연은 지난해 11월 LA 공연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대면 콘서트로 라스베가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라스베가스 공연을 4월 8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도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4회 공연 모두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 병행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4월 16일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얼리전트 스타디움은 지난 2020년 7월 개장한 경기장으로 6만 5천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에 동원된 김 씨 계좌만 모두 6개로 윤 후보 측이 인정한 것보다 5개가 더 드러난 겁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년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통하는 이모 씨가 거래를 주도한 첫 번째 시기, 다른 조작 세력인 김모 씨가 주포로 나선 두 번째 시기로 구분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상한 거래는 양쪽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구속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엔 김건희 씨의 시세 조종 2심 거래 내역 284건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특정인과 사전에 협의해 같은 시점에 물량을 주고받는 통정 매매는 물론 고의로 시세를 올리는 고가 매수 주문, 또 매수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주문을 반복하는 허수 매수까지 주가 조작의 전형적 수법들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와 사고 판 걸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발견됩니다. 범행에 이용된 김 씨의 계좌는 기존 신한증권 계좌까지 포함해 모두 6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식 전문가인 줄 알고 조작 선수 이 씨에게 신한계좌 1개를 맡겼다가 돌려받았다는 당초 윤 후보 측 해명과 달리 계좌 5개가 추가로 등장한 겁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계좌가 또 다른 조작 세력인 투자회사 대표 A 씨의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권오수 회장과 함께 김건희 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일부 계좌가 권 회장의 매수 유도에 따라 주식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지난해 권 회장과 관련자 10여 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 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란 답변만 최근까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수사 내내 김 씨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담긴 김 씨의 계좌들과 거래 내역을 근거로 윤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 거래일 뿐 주가 조작이 아니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문제가 되자 구속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김 씨가 계좌를 위탁했다가 4천만 원 손해만 보고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라며 넉 달치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가 주식 거래를 계속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윤 후보의 설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급기야 김 씨가 9억 원대 차익을 봤다는 보도와 함께 김 씨의 다른 계좌들이 2차 주가 조작에 활용된 정황이 담긴 공소장 범죄 일람표까지 공개되자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손해만 받고 주가 조작은 없었다는 윤 후보의 당초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배우자의 중범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을 찾아가 김 씨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봐주기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없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며 따라서 윤 후보가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기간 차익만 따지는 건 전체 수익률을 왜곡하고 김 씨는 전화로만 증권사에 주문하는 정상 거래만 해 시세 조종 주문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캐스팅보트 충청에서 유세전을 펼치며 균형 발전과 통합 정부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시위 현장에 참석하며 양당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충청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연설 중간중간 지역 사투리를 섞었으며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천등난 박달재 밑이 제 처가여유. 충청사회 이서방이 여러분께 저는 사드 같은 거 말고 뭘 싸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 테요? 이 후보는 사드 대신 균형 발전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면서 당선과 동시에 IMF 외환위기 극복에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충청이 국민통합의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내각과 대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 합쳐가지고 각자 영역 맡아가지고 잘한 다음에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민주당도 책임 총리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유도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물리적인 후보 단일화는 어렵더라도 정치교체 명분을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구 세력 국민의힘도 퇴출시켜야 하지만 수구 세력을 부활시킨 민주당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긋한 정치, 청년의 미래를 빼앗기고 지금 소멸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또 그 사람들에게 맡기시거든요, 여러분. 심 후보
후보는 또 서울역 장애인 시위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남 목포를 방문해 자신이 DJ 정신을 계승할 국민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 유세에서 도덕성은 물론 능력 있는 지도자론을 호소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해안 유세 이틀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목포역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자신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DJ 정신에 더 가깝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다르다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과 부패한 이재명의 민주당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목포임을 감안한 듯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민주당에 대한 발언 수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후 백길로 1시간 반 거리인 신안군 하이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김대중의 통합 정신을 거듭 언급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과 포항을 돌며 영남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거 알면서도 뽑는 이른바 무조건적인 정권 교체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주술의 시인들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와의 이번 주말 단판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두 나라 선수들이 짝을 이뤄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대회에서 복식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ATP 투어 복식 결승에서 러시아 안드레이 류블리오프 선수와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몰차노프 선수가 한 팀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으로의 병력 투입을 명령하기 직전 이루어졌고 러시아 선수는 경기 직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고 뼈 있는 우승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15일에 이어 또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의회와 내각 외무부 등의 국가기관과 은행들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주요 기관 공식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손해를 입었는데요. CNN 방송은 지난 2년간 항공사들이 운항을 대폭 줄이면서 전처럼 항공기를 몰지 못하게 된 조종사들의 업무 역량이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가 속도와 방향을 맞추지 못해 불안정하게 활주로에 접근하는 등의 조종 실수 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항공업계는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NFT, 대체 불가 토큰은 디지털로 작업한 콘텐츠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복제할 수 없게 한 인증서인데요. 한 예술가들이 슈퍼카를 폭파한 잔해를
NFT 작품으로 만들어서 화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본전은 찾으려나 람보르기니 폭파 NFT입니다. 황량한 미국의 한 사막에서 슈퍼카 람보르기니가 요란한 굉음과 함께 폭파되는데요. 화염과 함께 온 사방에 파편이 튀어오릅니다. 한 익명의 예술가 집단이 이달 초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의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NFT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폭파한 건데요. 독특한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뭘까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암호화폐 기술을 주로 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점에 항의하는 의미로 람보르기니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파괴되고 그을린 슈퍼카 잔해 999개는 NFT로 만들어 그중 888개를 이번 주 경매에 내놓고 나머지 100개는 이 프로젝트를 도와준 팀들과 투자자에게 줄 예정이라는데요. 수익금으로 윤리적인 블록체인 그룹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강설량과 다양한 지형으로 유명한 미국 유타주 최고의 스키 리조트에서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키장에선 충돌 주의, 블랙호크 2대 추락입니다. 눈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는 미국 유타주의 스노보드 리조트. 평화롭던 스키장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립니다. 헬리콥터 2대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주변으로 파편이 튄 건데요. 알고 보니 정기 겨울 산악 훈련 중이었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가 충돌한 겁니다. 회전 날개의 바람으로 눈보라가 발생해 시야를 가리면서 앞에 있던 헬기 날개 일부가 뒤에 있던 헬기의 날개를 강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각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 중 일부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름 유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 지역 일대는 스키어들의 출입과 리프트 운행이 금지된 상태라고 하네요. 미국 한 마을에 신출귀물한 도피 행각으로 1년째 잡히지 않은 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신출귀물 뚱보곰 1년째 수배 중입니다. 관광도시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의 한 가정집 앞에 나타난 검은 그림자. 주택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이 1년째 쫓고 있는 몸무게 227kg에 달하는 행크란 이름의 흑곰인데요. 지난해 여름부터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출몰하고 있는데 피자 같은 고열량 인간의 음식을 못 잊어서 겨울잠도 거른 채 민가로 내려온 겁니다. 불과 6개월 동안 피해를 본 집만 40여 채, 음식 냄새만 나면 배고프다는 듯 집에 불쑥 들어가 차고문을 부수고 주방과 냉장고를 헤집어 놓는다니 탱크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닌 것 같죠. 행크를 민가에서 몰아내기 위해 곰들이 싫어하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현지 경찰. 혹시 모를 인명사고에 당국은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동물단체는 보호구역에 보내주자며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아무쪼록 행크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한 CEO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식 6억 원어치를 증여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도 도움받고 살았소. CEO의 통큰 보답입니다. 53만 달러 자신의 주식을 선뜻 내놓은 주인공은 인도 한 은행의 CEO인 바이다나탄 씨.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 개인 트레이너 등에게 우리 돈 6억 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는데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돈 240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250배에 달하는 큰 돈을 얻게 된 셈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런 통큰 보답을 한 건데요.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38%를 이런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해왔는데 마음씨 좋은 CEO의 주식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학생 시절 그에게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원비 500루피, 우리 돈 약 800만 원을 빌려준 은사에게도 주식 10만 주를 깜짝 선물했다는데요. 앞으로 그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 20만 주를 추가 매각해 자선 활동을 위한 복지기금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킨 영국 퇴역 군견이 동물에게 주는 최고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프간 영웅 군견 무공 훈장 수여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주위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고 있는 저먼 슈트헤어드 포인터. 올해 10살 허치란 이름의 이 군견은 지난 2013년부터 1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는데요.
건물이든 땅속이든 마약과 밀수품을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복무 기간 동안 영국군과 연합군, 현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100개 이상의 밀수품을 발견했다는데요. 작전에 투입돼 휴대전화와 GPS 장치에 유심칩까지 찾아내는 영국군 사상 최초의 전자기기 탐지견으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한 동물구호단체는 허치의 공로를 인정해 디킨 메달을 수여했는데요. 이는 영국 빅토리아 훈장에 버금가는 최고 무공 훈장이라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